민주당 내부에서 난리 났을 겁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그것을 덮으려고 음모론을 펴는 게 아니냐. 황운하가 3년 일하면 그 윗대가리인 조국하고 임종석은 몇 년이 적당할까? 그리고 이것의 총괄적인 책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가 운영에 아주 중요한 중추인 입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유권자가 그 열차를 올라타는데 이 열차의 중간역도 모르고 종착역도 모르는 이 열차를 지금 4월 10일 날 발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이 국무총리실 소속 대테러 종합상황실 공무원들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마치 경찰이 뭐 거대한 공작을 한 것처럼 왜 이걸 줄였어? 왜 이걸 추가했어? 이제 이렇게 지금 따지고 드는 건데, 야, 그렇다면은 배우가 이런 공작을 했다고 치자. 100번 양보해서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지? 이렇게 물으면 해답이 간단해집니다. 아니, 이득 볼 자가 배우가 듣고 이득 볼 자가 공작을 하고 이득 볼 자가 축소를 했을 거 아니야? 했다면 그 이득 볼 자가 누구야? 음모론에서 피습 사건의 음모론 이득 볼 자. 그렇지요. 그 이득 볼 자. 경찰이 이득을 봅니까? 경찰이 무슨 이득을 봐? 그러면 경찰을 임명권을 갖고 있는 정부 여당 국힘이 이득을 봐? 대통령이 이득을 봐? 아니죠. 야당 대표가 피습을 당했는데 가장 크게 이득 볼 사람은 민주당 지지율 치솟고 이재명 동정론 치솟고. 미국에서는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암살당할 뻔했잖아요. 총 맞았잖아요. 그때 레이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거의 밑에 쭉 내려가 있다가 총 맞는 순간 그냥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여당 대표든 야당 대표든 괴한에게 피습을 당했다 하면은 지지율이 푹 솟는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그래서 민주당과 이재명은 지지율이 푹 솟을 수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헬기 타고 부산에서 서울 오는 바람에 다 말아먹고 말았죠. 부산대병원 버리고 서울대병원 와버리는 바람에 부산 시민들의 민심이 완전히 뒤로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난리 났을 겁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그것을 덮으려고 음모론을 펴는 게 아니냐. 대통령이 전라북도 전주에 갔었는데요. 여기서 전라북도를 특별자치도로 이제 선정을 하는, 발표를 하는 이제 그런 출범식이 열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그 관계자들이 쭉 서 있으면은 이렇게 악수를 하고 쭉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지역구 전주을에서 보궐선거로 당선된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 손을 딱 잡더니 거기서 국정기조를 바꾸세요.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대통령 손을 잡아가지고 대통령은 말이죠, 이 손을 잡고 오랫동안 흔들고 이렇게 할 그런 프로토콜이 어느 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손을 너무나 꽉 쥐지 말라. 대통령하고 악수할 때는 손을 꽉 쥐지 말고 그냥 이렇게 나는 손을 내밀고만 있으면 대통령이 그 손을 적당한 힘으로 이렇게 쥐고 놓는다. 영국 여왕하고 가련 시민들이 이렇게 손을 맞닿는다. 그럴 때도 다 여기에는 요령이 있는 겁니다. 예의범절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프로토콜이 있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마찬가지, 프랑스, 일본, 뭐 한국 다 어느 나라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 설명에 의하면 대통령하고 악수를 하면서 손을 잡고 심지어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듣다 이런 경우는 처음 듣습니다. 그것도 현역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손을 꽉 잡아가지고 놓지를 않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왜? 대통령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들어야 되니까 악수를 하면서는 자기하고 악수를 하는 사람만 들은 그 정도의 목소리로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겠습니까?
국적 기조를 바꾸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거기에 있는 사람 다 들으라고. 여기에 대해서 진중권 광운대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꾸 사건을 만들려고 하는데 제발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운동권 버릇. 행사장에 와가지고 뭐 하는 짓인가. 소리 지르고 항의할 게 아니다. 그런 것 좀 버렸으면 좋겠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경우 문제가 있었지 않나. 아니 이재명 대표도 피습당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일개 당 대표가 대통령의 경우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감히 대통령의 손을 잡은 다음에 이 손을 놔주지 않고 자기 쪽으로 당긴다? 만약 미국 대통령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성적으로 막말을 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뭐 시민단체 뭐 신년 인사를 하는데 가가지고 저녁 때 회식 자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이제 술들이 다 건하게 돌았는데 거기 이제 경기도 정치인하고 그 사람이 여성 비서실장이 함께 나란히 앉아 있으니까 술 먹고 그랬답니다. 너희들 지난번에 보니까 감기도 같이 들었던데 같이 사냐? 같이 잤냐? 아 이거 성희롱이죠. 여성한테 같이 잤냐? 라는 말 이게 성희롱 아니면 뭐가 성희롱이에요. 이제 그런데 지금 현근택이 친명계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친명 지지자들이 지금 현근택 살리기 지금 탄원서를 돌리고 있답니다. 지금 징계 감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찰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윤리위원회 열어서 뭐 징계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안 됩니다. 징계는 아니되옵니다. 우리 현근택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현근택은 그동안 이제 방송에 많이 나와서 그 민주당을 두둔하고 대변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공을 생각하셔서 현근택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탄원서를 돌리고 있다는데 여기가 사정이 아주 복잡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 이 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 의석을 확보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 이러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당 강령, 당원 당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입니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공정 그걸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의 당 강령, 당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헌법 전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의 존재 이유를 밝히는 것이 당 강령인 겁니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 왜 당 강령에다 집어넣지 아예 이번 기회에 권리당원들의 힘, 개딸들의 힘을 등에 업고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읽힙니다. 문재인, 이재명, 뭐 문명정당 뭐 그런 말을 또 만들었더라고요. 문재인의 문자에다가 이재명의 명, 제가 말을 거꾸로 했군요. 명문정당, 명문세가 뭐 이런 그런 접두어를 이제 떠올리게 하는 건데 명문정당이라고 이제 농반 진반 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이렇게 뒤집어서 들으시면 좋을 때가 많습니다. 무언가를 없었다, 아니다, 없다, 우리는 나눠지지 않았어 이렇게 강조를 할 때 있잖아요. 그렇게 찢어져 있다는 게 반증하는 발언이라고 보면 됩니다. 찢어져 있어서 요즘 너무나 괴롭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아주 쉽죠.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등의 요인은 말이죠. 갈등의 요인은 친명 대 친문입니다. 왜냐하면 비명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비명은 지금 벌써 4명 나갔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으로 한 사람 간 사람 있고 또 원래는 5명 나가기로 돼 있었죠. 국민의힘 한 사람 나가고 그다음에 4인방이 나가기로 돼 있는데 한 사람은 또 뭐 사정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공천 가능성이 있으니까 남겠다고 그러고 나머지 3명이 나갔는데 또 그 3명이 어제 뭐 2명은 또
떨어져 나가고 여기 뭐 너무 복잡해서요. 여러분 이거 팔로우하기도 힘드실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친명 대 친문. 친명 대 친문. 친문은 대개가 현역 국회의원들이에요. 네.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권 때 2020년에 공천받아서 지금 금배지 달고 있는 사람. 여기에 친명을 자객 공천을 하는 겁니다. 친명은 대개 이제 초선들, 뭐 비례대표들, 그다음에 친문은 뭐 다선 의원들이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가서 부딪히는 겁니다. 시계바늘은 다시 4년 전으로 돌아가서 2020년 그때 그 날치기 야당 없는 상태에서 통과시켰던 정의당과 민주당의 짬짬이 엿 바꿔 먹기. 여러분 기억 다 나실 겁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뭐 이 검찰개혁이라는 커다란 미명하에 공수처 이거 하려고 안달이 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정의당은 어떻게든 선거법을 바꿔서 정의당 의석수를 불리려고 그 꿈에 젖어서 이것만 잘하면은 정의당도 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 있겠구나. 20석 이상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런 계산하에 정의당과 민주당이 탁 결탁을 해서 국민의힘 빼놓고 자기들끼리 패스트트랙에다 얹어가지고 통과시켰던 것이 그것이 바로 선거법, 공수처법, 엿바꿔 먹기 짬짬이 사태였던 겁니다. 그게 4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얼굴색 하나 안 바꾸고 그걸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말이 나왔으니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난 4년 동안 실험을 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제라고 하는 것은 지난 50년 동안 제 기억에 우리나라가 도입해봤던 제도 중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실패한 제도입니다. 공수처 그렇게 많은 수사를 하고 그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잡음만 있었고 거기 왔던 검사들이 일을 못하고 다 실망해서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지기나 했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중 하나 했던가요? 제 기억이 뭐 존재감 제로 그런 공수처 뭐하러 만들었느냐. 그래서 공수처 폐지론이 나올 정도입니다. 폐지를 지금 생각해야 될 정도로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부 조직이 공수처. 지난 4년 동안 국민을 고통과 혼란 속에 빠뜨렸던 장본인 그 제도가 바로 준연동형 선거제. 도대체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는지 국회의원 본인도 몰라요. 지가 뽑혀놓고도 지가 어떻게 뽑혀놓은지를 몰라. 심지어 국민을 가분개로 가재, 붕어, 기회로 하는 국회의원들 중에 일부는 국민들은 알 필요 없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누가 했죠? 그 말 한 거? 국민들은 알 수도 없고 너무 어려워서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300명 국회의원들 중에 준연동형 비례제가 어떻게 수학적으로 작동을 해서 국회의원을 뽑게 되는지 그거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장담컨대 5명 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절대적으로 실패한 위성정당, 꼼수정당, 외국에서 알까 낯 부끄러운 정당들을 만들었던 준연동형 제도 또 하겠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 선거제 준연동형을 그대로 가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거의 모든 신문들이 사설을 썼는데 그중에서 대구에서 나오고 있는 매일신문 사설이 가장 통렬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유권자의 표가 누구에게 가고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득이 되는지 모르는 극심한 혼란을 맞게 됐다. 이거 정말 바로 이 대목입니다. 매일신문이 정말 정확하게 그 부분을 딱 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1대 총선에서요. 비례대표 정당이 35개였습니다. 35개. 그러면 유권자가 자기가
어떤 A라는 정당의 비례대표를 위해서 나는 이 정당을 지지해. 그래서 여기에서 비례대표 의원이 나오기를 바라겠어 하고 표를 던졌는데 그 내가 표를 던진 그 당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겁니다. 총선 끝나고 나서 4년 동안 그 당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총선만 끝나면 그 당이 이렇게 가서 붙기도 하고 저렇게 가서 붙기도 하고 이런 선거 왜 하는 거죠 도대체? 이거 선거 맞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니 유권자가 신성한 자기 한 표를 던지는데 이 표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겁니다.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일지를 모르는 열차에 올라타는 겁니다. 선거라고 하는 앞으로 4년 동안 우리나라를 운영하는 국가 운영의 아주 중요한 중추인 입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유권자가 그 열차를 올라타는데 이 열차의 중간역도 모르고 종착역도 모르는 이 열차를 지금 4월 10일 날 발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가다가 이 열차가 탈선하기도 하고 이 열차가 그냥 멈춰서 버리기도 하고 다른 열차하고 합해서 그 열차가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세상에 이런 정말 망국적인 유권자의 표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극도의 혼란, 그거를 한 번도 아니고 지난 21대 2020년 총선 때는 처음으로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의도 정치꾼들도 이런 결과가 올 거라고는 미리 예상한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4년 동안 우리는 그 시험을 해봤고 철저한 실패, 국민들의 혼란, 고통, 입법 독주, 의회 독재. 그런데 그거를 요만큼도 고치거나 손보지 않고 그대로 다시 한번 하겠다는 그 열차를 지금 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제가 뭐가 끌어올라서 방송을 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매일신문 사설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점을 이렇게 통렬하게 지적한 그런 사설이 매일신문뿐입니다. 민주당과 그 아류 세력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하는 야바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야바위. 여러분 야바위가 뭐냐면요. 컵을 3개를 놓고 컵 속에 3개의 컵 그 중에 하나에 조그마한 공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손님 놓고 막 컵을 막 이리저리 휘젓지 않습니까?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래서 이 컵 3개 중에 어느 컵에 공이 들어있는지 맞추면은 네가 건 판돈에 배를 돌려주겠다. 이게 야바이꾼들이 하는 것이 그겁니다. 네, 컵 돌리기. 컵 돌리는 야바이꾼은 이재명. 그다음에 그 앞에 서 있는 건 국민 유권자. 그 컵을 이재명이 지금 돌리고 있는 겁니다. 자, 알아맞혀 보세요. 당신이 던지는 표가 어디로 갈지 알아맞혀 보세요. 빙빙빙빙빙빙 돌려가지고 아 나는 여기 찍어서 하고 컵을 딱 올려보니까 없지롱. 아 그럼 여기도 딱 들어보니까 없지롱. 당신이 던진 표는 내 거, 내 맘대로 쓸 거야. 그거를 이 신문이 야바위라고 정확하게 이번 선거제의 그 본질적인 성격을 짚어내고 있는 겁니다. 야바위. 누가 정치권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야바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신문 사설이 그 점을 또 통렬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똑같은 광경이 올 4월에도 펼쳐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질이 의심되고 논란을 일으킨 김의겸, 최강욱, 윤미향, 김홍걸 같은 부류의 금배지들이 속출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다 비례대표 출신이거든요. 위성정당 비례대표 출신들. 누구? 김의겸, 최강욱, 윤미향, 김홍걸.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자녀 입시 비리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조국. 이런 범죄 혐의자들도 위성정당을 통해서 금배지를 달게 되면
신분 세탁이 가능해진다. 국회의원을 선량이라고 부르죠. 어제까지는 범죄자였는데 4월 11일부터 선량이 되는 겁니다. 불체포 특권 딱 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상은 뭐냐면 다른 걸 다 떠나서 무조건 윤석열 비난. 그래서 반대한다 반자 써서 반윤 연대다.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반윤 연대. 심지어 송영길, 조국 다 연합체 만들자. 녹색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다 지금.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웃기지 마라. 꿈 같은 소리다. 이런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 두 번 속지 않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짬짬이 거래가 있었죠. 엿 바꿔먹기. 정의당을 위해서는 선거법을 준 연동제로 뜯어 고쳐주고 그 다음에 민주당을 위해서는 공수처를 만들어주고 했던 2019년에 있었던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짬짬이 선거법 개정 있었는데 그 결과 민주당이 정의당을 속인 겁니다.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았어야죠. 그래야 정의당이 민주당 쪽으로 갈 수도 있는 비례대표를 위한 정당 득표율에서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바라볼 수 있는 20석 기대가 가능했는데 아니 위성정당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정의당이 고작 6자리만 차지했던 거죠. 6석만. 근데 이번에 또 빅텐트를 치자고 또 반윤 전선, 반윤 프론트 라인을 구성을 하자고 정의당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벌어진 이러저러한 사건들 무엇가 제일 큰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의 그 기간을 흔들어버린 통계 조작 사건, 엄청난 거죠. 탈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그것도 엄청난 거죠. 소득주도 성장, 이거 잘못한 거, 이건 역시 경제 정책을 완전히 뒤로 빠꾸 오라이 시킨 거. 부동산 정책, 미친 아파트 집값, 이거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큰 절망 구렁텅이 몰아넣은 사건. 24번이나 헛발질하는 부동산 정책. 그것도 빼놓을 수가 없죠.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딸 문다의 일가족 태국 이주 사건. 그것도 잊으면 안 되죠. 그러나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을 꼽으라면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 8개 부처가 총동원이 된 사건입니다. 마치 007 작전 하듯이 전부 다 역할 분담을 맡아가지고 대통령 문재인의 30년 친구라는 이 부울경 쪽에 민변 인권 변호사 3인방 그렇게 불렀답니다. 자기들끼리. 그게 이제 노무현, 송철호, 문재인 이렇게. 아마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청와대 개입 사건 실체적 진실 이제 안 궁금해. 우리도 다 알아. 말 안 해도 다 알아. 다만 그 주범들이 징역을 몇 년이나 선고받는지 그 형량이 궁금할 뿐이야. 이러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송철호가 3년 그리고 황운하가 3년이라면 그 윗대가리인 조국하고 임종석은 몇 년이 적당할까? 그리고 이것의 총괄적인 책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법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일꼬? 이런 게 궁금한 거죠. 조국하고 임종석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 출마한다면서요. 만약 조국하고 임종석이 당선이 돼서 금배지를 탁 달게 되면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탄조끼를 딱 입게 되면 그러면 또 얼마나 세월이 걸릴까요? 부지야 세월인 거죠. 조민 그리고 엄마 정경심, 뭐 남동생 조원 강원도로 여행 갔다 온 영상을 또 띄운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조민이 자기 얼굴만 공개를 했다는데요. 후들머리 어때? 라고 딸이 그렇게 하자 엄마 정경심이 뭔들 안 어울릴까 내 새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제 그래서 조민 유튜브에 정경심 등장을 했답니다. 그 정경심은 가석방 됐었거든요. 작년 9월인가요? 네. 원래 4년형 확정돼 가지고 징역살이를 하다가 이제 가석방 됐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요 징역살이 하다 가석방 기간 중에 있으면 좀 근신하겠어요. 저는 영상에 나오지 않고 그죠? 더더군다나 남편 조국 2월 8일 날 2심 항소심 공판 있습니다. 참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집안 사람들 그 멘탈을. 그 집의 가장인 남편이자 아빠 조국 2심 항소심 선고 공판이 2월 8일 날 있습니다. 징역 2년이 그대로 확정이 될지 징역 3년이 될지 뭐 1년 6개월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만 어찌됐든 판사가 오잉? 이런 영상을 다 올리네? 라고 고개를 갸웃할 만한 일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집안 사람들은 아무튼 강원도 여행 갔다 하면서 또 영상 올리고 뭐 내 푸들머리 어때? 그러니까 네가 뭔들 안 어울리겠어 이런 얘기 주고받았다. 이걸 또 올려놓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조민이가 딸날 시집 가면 딸을 낳고 싶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엄마 정경심이 하나만 낳는다면 딸이 낫지 아들은 남의 남편이야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은요 현역 국회의원도 없고 뭐 광역단체장도 없고 기초단체장도 없고 시의원 구의원도 의원 없는 의원이 국회의원은 물론 이려니와 지방자치단체 의원도 단 한 명도 없는 정당이 있는데 민생당이라는 정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 나실는지 모르겠어요. 민생당. 안철수 국민의당 있다가 거기 또 국민의당에서 다 빠져나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만든 뭐 박지원, 뭐 정동영 뭐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있었던 당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빠져나오고 도대체 누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때 당직자들이 몇 명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당이 지금까지 국고 보조금을 41억을 받고 있답니다. 현역이 한 명도 없는데. 심지어 지난 지방선거 때 전국에서 후보를 딱 한 사람 냈답니다. 중랑구 제2선거구 시의원 후보를 냈는데 1% 득표를 얻는데 그쳤대요. 1.01%. 그런데 보조금은 나간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시의원에 딱 한 명 나가서 1% 득표 얻고 끝났는데 보조금이 9억 원이 나갔답니다. 9억 3천만 원.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이른바 중대재해처벌법, 중처법이라고도 부르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어떤 공장에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게 이제 크게 다치거나 또는 생명을 잃거나 그래서 중대재해가 되는 거죠. 그럼 예전에는 이제 그걸 경찰이 수사를 해서 그 이제 그 공장의 이 관리자 이 사람이 거기 직무를 태만을 했다든지 또는 불법적인 업무 지시를 했다든지 뭐 또는 거기 안전 규정이 있는 만큼 갖추지 못했다든지
이제 이럴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했는데 중대재해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장장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 사장님을 처벌하겠다 이런 겁니다. 무조건. 이제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는 50인 이상 작업장, 그러니까 웬만큼 규모가 있는 그런 작업장에만 이제 적용을 했다가 50인 미만, 그러니까 직원이 49명, 그다음에 다섯 명 이상, 그러니까 5명부터 49명까지 있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이 사업장에도 적용을 하되 2년을 유예한다. 이제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여당이 2년을 유예를 합시다 그랬는데 그 우리나라 양대 노총이 이걸 반대를 했어요. 유예하지 말고 당장 시행하라. 그래서 이제 이거를 27일 날 법이 일단 발효가 됐고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 협치를 하는 의미에서 타협책으로 국민의힘에서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겠다. 산업진흥공단이 아니라 산업안전, 그리고 근로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 두 가지 개념을 집어넣은 거죠. 산업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정부 조직을 하나 새로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야당의 요구였거든요. 그래, 그걸 받아줄 터이니 대신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 적용하려고 했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동안 좀 미루자 했는데 처음에는 야당이 그걸 민주당이 받을 것처럼 하다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노조에 굴복한 거죠. 중소기업 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17대 단체 입장문 내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지금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절절한 그런 현장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경북 고령에서 직원 36명을 고용하고 있는 김종태 다산주물 대표. 매출이 반토막 나고 있는데 지금 직원들한테 하는 말은 일 안 해도 좋으니까, 일 적게 해도 좋으니까 제발 사고 안 나게 해. 사고가 났다 그럼 우리 공장 문 닫아야 돼. 바로 나는 잡혀가고. 지금 일제강점기에 무슨 독립운동합니까? 순사가 와서 알면 우린 전부 다 잡혀가. 지금 이런 겁니까? 조선일보 사설. 영세 사업장 특성상 사업주가 구속되면 사업장이 문을 닫아야 한다. 결국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사업장이 전국에 83만여 곳이고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800만 명에 이른다. 민주당 눈엔 노동계의 표만 보이고 이들의 표는 안 보이는가? 결국은 얘기가 돌고 도는데요. 선거 잘해야 됩니다. 정치가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악영향을 미칠 때가 많고, 그 악영향은 어디서 대개 비롯되느냐? 다수당이 어디냐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같이 일하는 한 식구 같은 근로자가 기계에 몸이 다치기를 바라는 그런 사장님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사장님들을 예비 범법자로 일단 보는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은주 비례대표 의원인데요.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판결이 2월 15일 날 내려질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2심 판결까지가 이미 국회의원직 박탈에 해당되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이미 2심까지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대법원은 서류 심사만 하기 때문에 거의 99%
이대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는 순간 금배지 박탈. 그래서 그 비례대표 승계 서열에 따라서 아닌 밤중에 자다가 떡 얻어먹는 비례대표가 하나 생긴 거죠. 불행하게도 이제 2월, 3월, 4월 석 달 동안 국회의원. 지금 21대 국회의원들은 4월 말까지가 임기입니다. 석 달 동안 석 달치 세비 받아먹는 그런 국회의원이 정의당에 딱 한 사람이 생긴 겁니다. 이 사람의 역할은 그렇습니다. 기호 3번 지켜내는 거.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판사들이 제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선거법에 보면은 당선 무효형에 관한 판결은 1심 판결은 6개월 이내에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2심 판결은 1심 판결이 있은 지 3개월 이내에, 대법원 확정 판결은 2심 판결이 있은 지 3개월 이내에. 그래서 이걸 가장 재판을 최대치 기간을 다 쓴다고 해도 1년 이내에 판결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1년 이내에. 그런데 지금 이은주 정의당 전 의원이죠. 오늘부터는 의원이 아니니까. 이 사람은 자기 국회의원 임기의 90% 이상을 다 보낸 겁니다. 세비 다 받았습니다. 11시 김관쇼 긴급 제안이 있습니다. 만약 2월 15일 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서 당선 무효형이 딱 최종적으로 굳어지면은 이은주 의원이 그동안 받았던 세비 전액 환수 조치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징벌적 조항으로서 이은주가 몸담고 있었던 정의당은 그 세비의 같은 액수를 징벌적으로 토해놓도록 해야 됩니다. 가령 그래서 이은주 의원이 본인의 세비, 그다음에 보좌관들 받았던 봉급 이거 다 합하면 1년에 7억쯤 된다, 8억쯤 된다 계산하기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럼 4년 동안 7억씩 받아왔으면 4, 7, 28, 28억 내놓고 정의당도 그와 똑같은 액수 28억 징벌적 배상 내놓고, 꼭 정의당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 됐든 더불어민주당이 됐든 지금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의원직 박탈당했죠. 당선 무효형 돼가지고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에 대해서 최강욱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세비 전액 반납, 최강욱 보좌관들이 받았던 봉급 전액 반납, 그리고 그 액수만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께 사죄하는 의미에서 징벌적 배상 동일한 액수 매칭 펀드 하는 것처럼, 그럼 거기도 최강욱도 한 20몇 억쯤 되겠죠. 민주당에서 그만큼 내놓고 그래서 거기 50억, 정의당도 50억, 그래서 100억쯤 국고로 환수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한국에는, 우리나라에는 법을 지키지 않는 대표적인 직업군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법 안 지키는, 법을 개무시하는 직업군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국회의원, 두 번째가 판사들입니다. 그러면 왜 6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선거법 판결을 내리도록 있는 선거법을 왜 지키지 않느냐? 여기에는 징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6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지 않는 판사는 정직 3개월, 정직 6개월, 징역 1년 이런 조항이 없는 겁니다. 그냥 6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입니다. 국회 예산안 통과하는 문제는 심지어 헌법에도 써 있습니다. 12월 1일 이전에 모든 걸 다 끝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지키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법 안 지키는 두 직업군이 있는데 첫 번째가 국회의원, 두 번째가 판사입니다. JTBC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는 그런 자막을 내보냈다가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과 방송도 하고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고발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미디어 법률단 어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사건은 지난 25일 있었습니다. JTBC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의정부 제1시장을 방문을 해서 정부가 매출이 오르도록 많이 힘껏 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한 장면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추 오르게 많이 힘 좀 쓰겠습니다라는 자막을 삽입해서 방송을 한 것입니다. 배추값을 오르겠다라는 엉뚱한 방향으로 정반대쪽 방향으로 이 말을 해버린 겁니다. 이 해당 부분 직전에 채소 가게 방문 장면에 배추 물가 걱정도 하고라는 자막을 삽입해 배추값 오르게 자막이 실제 발언인 것처럼 왜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이 발언은 김재현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등 야당 인사들은 이 해당 영상을 인용을 하면서 대통령을 비난했고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해당 영상이 광범위하게 확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은 영상 내용과 전후 맥락으로 비춰봤을 때 이번 허위 자막 삽입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 의도적 자막 조작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다. JTBC는 사과방송을 통해서 담당자의 실수였다. 매출 오르게 해야겠다라는 것을 배추 오르게 하겠다. 이렇게 한 게 담당자의 실수였다라고 하는데 저는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JTBC뿐만이 아니라 KBS, MBC, SBS 할 것 없이 뭐 TV조선, 뭐 채널A 할 것 없이 MBN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TV 방송들이 대통령 발언을 전할 때는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엊그제 법원에서 판결 내렸잖아요. MBC한테 사과 방송하라고, 정정 보도하라고. 바로 그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음성 분석 전문가들도 어느 쪽이다 말할 수 없는 것을 MBC가 한쪽으로 단정적으로 자막을 입혀서 내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하라고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 실수를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요 TV조선에서 시사 프로그램을 6년 동안 진행자였었습니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2번, 3번 점검하고 자막을 점검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다시 보고 하는데 더더군다나 지금은 얼마나 민감한 시기입니까? 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MBC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뭐 항소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잔뜩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실수를 해요? 그런데 대통령 발언을 아무렇게나 그냥 들리는 건 뭐 다른 잡음 좀 있어서 그냥 들리는 대로 썼다고요? 그 맞춤법에 맞지도 않습니다. 배추 오르기가 뭡니까? 배추 값이 오르겠지.